여러분 잘 들리시죠? 팬도 잘 되고. 오늘은 페디버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 페디버스가 이 스레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그 SNS를 3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랑 트위터가 어떻게 보면 1세대죠. 그리고 이제 인스타가 등장을 하고 스냅챗 같은 거, 그리고 이제 2.5세대의 틱톡 같은 게 이제 등장을 했는데, 유튜브도 있겠다. 유튜브는 근데 오래되긴 했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쇼폼이라는 문화를 만들었고, 그래서 여기가 글이었고요. 여기서 이미지, 그리고 영상이 쇼폼화 됐고, 이제 그래서 뭐 이거 1.0, 글씨가 안 써지냐? 어, 이게 뭐 1.0, 여기가 2.0, 뭐 2.5라고 치면, 그럼 3.0. 왜 이렇게 맞췄냐면 웹 3.0에 맞춰서 맞춰봤거든요.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애들이 바로 요 페디버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우리가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뭐 마스토돈, 그리고 블루스카이 같은 애들도 있고, 여기에 이제 곧 스레드가 합류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 은밀한 이 전략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레드를 설치를 할 때 여러분 저랑 같이 이제 스레드 가입하는 단계에서 중간에 이거 봤잖아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 보면 이 페디버스가 먹으면서 할게요, 여러분. 스레드 앱, 아, 잠깐. 스레드 앱이 향후에 페디버스라는 것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여기 써 있습니다. 일단 이게 무슨 뜻이냐? 페디버스는 연방을 뜻하는 페더럴, 그리고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 이 두 가지의 이제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페디버스라고 하고, 어디서는 페드버스라고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오타겠죠? 이런 이상한 단어가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단어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요, 탈중앙화된 소셜 네트워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근데 탈중앙화 블록체인이죠. 이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BTC 생각하면서, 비트코인 생각하면서 사실 이 단어에 좀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기술적인 측면으로서 접근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탈중앙화라고 하는 이 철학적인 개념이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이 기술 씬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것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각된 그런 투기적인 성향 때문에 뭐 블록체인, NFT 이런 단어만 들으면 저거 완전 사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케이스도 많긴 하지만, 이 기술 그리고 그 철학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적절히 활용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연결된 SNS 연합을 의미한다는 것인데, 제가 예전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망했다. 새를 그린 거였는데 잠깐만. 나 그림 잘 그리는데. 자, 여러분. 새가 있습니다. 망했네. 이게 트위터예요. 기존에는 트위터랑 우리가 스레드든 인스타그램이든 이런 곳에 있는 두 가지 글을 여기다 발행했을 때 이 글이 뭐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넘기거나 이런 것들 공유가 안 되죠. 물론 억지로 링크를 가져가가지고 뭐 끌어서 옮길 수는 있겠지만 불가능한데, 이 연결된 SNS 연합은 이런 식으로 모든 이런 소셜 이 네트워크들끼리 이런 식으로 다 공유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근데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쓰냐라고 하면 뭐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쓰는 거냐,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쓰는 거냐, 폴리곤을 쓰는 거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액티비티 펍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들이 활용하는 네트워크고, 이 프로토콜 위에 이런 앱들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액티비티 펍은 iOS나
iOS 같은 안드로이드 같은 터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올라가는 애들은 앱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앱들이 트위터, 그러니까 이 페디버스에서는 트위터가 아니라 스레드, 마스토돈, 블루스카이, 뭐 워드프레스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앱으로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으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게임들은 이 만든 회사마다 다르잖아요. 디아블로는 이제 블리자드가 만들었죠. 블리자드가 만든 이 게임은 여기서 제가 이제 궁수 아이템을 하나 얻었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이 아이템을 리그 오브 레전드에 가가지고 여기는 애쉬 같은 캐릭터, 활 쏘는 캐릭터한테 이 좋은 레전드 활을 전달할 수가 없죠. 당연히 없죠. 메이플 스토리에 가져가가지고 궁수한테 줄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블리자드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요. 그래서 이 서버를 접습니다. 근데 이 활이 만약에 여기서 뭐 진짜 막 한화 가치로 막 몇 천만 원짜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게 이제 재화의 가격 플러스 내가 여기다 시간을 들이잖아요. 인간은 우리는 즐거움을 얻긴 얻었지만 그래서 얻은 얘가 서버가 종료하면서 사라져.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이 게임에 대한 이 IP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마치 내가 아이돌을 아낌없이 지원한 것처럼 이 게임에 투자하면서 게임 만든 사람들 막 돈 벌게 해주고 상장시키고 이런 거 다 도와줬는데 아니 이거 그냥 뭐 좀 10년, 20년 지났다고 이거 꺼버린다고?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 이런 중앙화된 게임 세계가 탈중앙화된 세계가 되면 이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이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다는 개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블록체인에서도 활용이 된 이야기였고요. 이 페디버스가 추구하는 바도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갈라게임즈 같은 프로젝트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네 네트워크 위에 다양한 게임들이 있고 그 게임의 아이템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죠. 그래서 뭐 요거는 조금 중복될 수도 있는데 지금 조금 이제 중앙화된 곳들과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페디버스가 꿈꾸는 세상은 이런 식으로 정보를 특정 대상, 이런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특정 대상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전부 분산화 해가지고 모두 즉시 공유되고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 뭐냐? 앞장에서 이제 보여드린 것들은 약간 개념적으로 추상적인 관점에서 보여드린 건데, 실제로 이 비즈니스가 있는 네트워크 위에서 각 산업군별로 어떤 프로젝트들이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위키피디아에 가셔가지고 보실 수 있고요. 뭐 오른쪽에 있는 요 나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좀 더 보기 편한데 여기 보시면 요건 이제 멀티미디어 이 페디버스라는 네트워크 위에서 이 페디버스라는 그 세상 속에서 멀티미디어 산업군 그 섹터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오운캐스트 같은 방송하는 곳 그리고 유튜브가 아니라 피어튜브라고 하는 이런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벌써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킹 서비스를 하는 곳에는 뭐가 있냐? 아직 여기에 그 스레드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가장 유명한 게 마스토돈 그리고 저도 모르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본파이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좀 핫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블루스카이라는 앱 이런 앱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벌써 또 이 페디버스 세상 속에서 구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책과 관련된 거, 뮤직과 관련된 산업군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시장도 점차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한테도 저한테도 너무나 생소한 것들이고 워낙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가능성도 많이 숨어 있지만 또 뭐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거나 할 때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기도 하다. 즉 블록체인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뭐 공포 시기를 지나서 빠져서 다시 지금 반등하고 있는 과정인데 페디버스 시장이 또 이런 곳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디 있는지는 우리도 알기 좀 어렵죠. 실제로 그 스레드 앱에서도 그 내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 자기네 서비스가 마스토돈 같은 현재 페디버스 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서비스들과 연동이 될 거고 우리는 업데이트 할 거야라는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레드가 가지고 있는 비전, 궁극적인 비전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누군가 이거를 소유하거나 제어하지 않는 이 페디버스의 플랫폼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소통을 하는 것.
이것을 스레드가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스레드의 비전을 여러분이 실제로 그 2022년 테드 강연에서 아담 모세리, 이분이 그 인스타그램의 CEO시거든요. 이분의 그 강연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 메타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분의 주제가 블록체인을 토대로 창작자가 이끄는 인터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입니다. 창작자 경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강연의 일부를 좀 편집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영상에서 보시죠. Power is shifting. History has taught us that technology will take power from the establishment and give it to individuals, give it to people. This has been true since before the advent of the printing press, long before. And the internet is no exception. The original promise of the internet was to push power down into the hands of people, to all of us. And it has. It has weakened yesterday's gatekeepers. Music labels, news publications, TV networks, they've all lost much of their power and prestige. But at the same time, the internet has created a new establishment. It's pushed power into the broadest of platforms, like Instagram. This was unexpected. But I believe that over the broad arc of history, that this unexpected outcome, this concentration of power in the hands of a handful of platforms, is not going to be a long-lasting trend. Over the next 10 years, we're going to see a dramatic shift in power. Today, we're on the precipice of an entirely new internet built on fundamentally different technology than the tools of yesterday. New technology is making new ideas possible. Cryptocurrencies, social tokens, non-fungible tokens,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That one really rolls off the tongue. Smart contracts. These are a group of ideas known in the industry as Web3. And each and every one is built on a foundation called a blockchain. The important thing to understand about blockchains is that they remove the need for an intermediary. What do I mean by that? Well, each and every one of you, I am sure at some point, has put money in a bank account. And when you did that, you were actually trusting an intermediary, in this case a bank, to take care of that money on your behalf. A blockchain allows you to hold digital money, in this case a cryptocurrency, without the need to trust an intermediary or a bank. And so a blockchain offers the potential for a transfer of power. What's interesting is not holding digital money. There's nothing new about that idea. What is interesting is how power is shifting from those who have historically held it to those who have not. Today, for many creators, not all but many, subscriptions are an important part of their business. And there are really great subscription platforms out there. Patreon, Substack, YouTube memberships, they provide great services. For you as a creator, they host your content, they distribute that content, they handle payments on your behalf. But there's a cost to you. You are beholden to each platform where you show up. You are playing by that platform's rules. So what if we imagine something different? A subscription between a creator and a fan still, but one independent of any platform, but that works across all platforms. On a 5-year time view, the blockchain offers the opportunity for creators to directly own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subscribers. Picture this. Lisa is a country artist from Georgia, and she wants to sell subscriptions. Maybe she wants to share songs that she's working on before she's ready to release them to the general public. And we all love Lisa, and we want to subscribe to Lisa. What if Lisa can sell a token, think of it as a membership card, for a few bucks to anyone who wants to subscribe? What if every major platform, Instagram, Twitter, YouTube, Facebook, they all agree to honor those membership cards? Then, in that world, if Lisa first establishes herself on Instagram, but later she wants to branch out into Twitter,
She can bring Team Lisa with her. She can bring her subscribers with her. And all of us, because I'm sure we all love Lisa, we only need to subscribe once, not once per platform. That's a big deal. And if we build this, we'll help to realize the original promise of the internet. We'll have to push power into the hands of people, to creators. Creators will be able to own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audience, and anyone who wants to invest in creativity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do so. We have created a world where anyone with a compelling idea can turn their passion into a living, which at the same time affects, possibly, the greatest transfer of power from institutions to individuals in all of history. Thank you for listening, and thank you to the creators out there for inspiring the rest of us. 방금 아담 모세리 대표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이 권력, 이 힘이라는 게 크리에이터 중심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분산화라는 개념, 철학이고 그 기술 도구는 블록체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에이터는 더 이상 기존에 있던 중앙화된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팔로워, 팬이죠. 투자자일 수도 있고요. 그들과 자유롭게 한 팀이 돼서 타 플랫폼으로 이동할 것이고, 그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수익들을 창출할 것이며, 그 수익들의 일부는 또다시 그 팔로워들에게 돌아가서 경제 자체가 선순환할 것이다. 즉, 중앙에 있던 플랫폼들의 힘은 확 줄어들고요. 그들은 그 판을 깔아주고 운용하는, 거쳐가는 일종의 도로와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도로 위를 지나가는 차들 있죠. 그들이 그 차를 통해서 편하게 이동하는 그 안에 있는 팔로워, 그들이 아마 이용자일 거고, 그들에게 효용을 주는 그런 가치 있는 의미로 발전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거에 관한 제가 풀 영상을 별도로 또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쪽에 카드로도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 영상 끝나고 보시면 인스타그램 대표님이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그 생각은 결국 메타의 생각이니까 이들이 어떤 식으로 스레드를 가져갈지, 이 SNS를 장악할지에 대한 좀 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창한 비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이런 SNS 그리고 이런 대표들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웹2 시장에서 페이스북은 정말 그 시대에 굉장한 그 센세이셔널한 그런 플랫폼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사로잡았던 강력한 플랫폼이죠. 하지만 얘는 쇠락을 하게 됐고, 이제 인스타그램이 나왔는데 인스타그램 역시 이제 그 힘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등장한 게 바로 이 스레드죠. 스레드가 등장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결국은 이 광고 시장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놓지 않으려는 마지막 발악이라는 거는 업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는 이 웹2 시장에서도 버텨야 되고요. 웹3 시장도 사실 빠르게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메타 퀘스트 3를 준비하면서 XR, 이 가상, 증강현실, 메타버스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테스트를 하고 두들겼죠. 물론 지금은 조금 힘이 빠졌지만. 그리고 블록체인 시장, 이 리브라라는 코인 프로젝트를 원래 진행하려고 했잖아요. 2번이나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죠. 아무래도 정부의 압박 같은 것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이들은 이 웹3 시장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아요. 사업부를 줄이거나 없애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웹3 시장을 반드시 먹어야지 자기네들이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웹2 마켓에서는 현재 자신들이 쇠락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해 놓은 것처럼 각종 피로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스레드를 통해서 일단은 조금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고 환기해서 새로운 SNS로 사람들이 응집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이 플랫폼을 잘 다듬어서 이제 웹3 시장으로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시장을 선점을 해야겠죠.
결국 뭐 웹2가 됐건 웹3가 됐건 핵심은 유저입니다, 여러분. 유저가 무조건 많으면 그 플랫폼은 성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카카오톡 같은 다양한 그런 SNS 플랫폼들이 처음에 우리에게 무료로 다가간 이유는 결국 이 유저들을 모아놓고 나면 광고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각종 장사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건 이미 너무나도 많이 증명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저를 그대로 웹3로 자연스럽게 가져가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 새로운 먹거리 시장, 여기서 우리가 뭔가 승부를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뭐 무기들을 이쪽 게임에서 얻은 무기들은 다른 데로 옮기고 뭐 포스팅도 연동시키고 막 이렇게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어떻게 작동하고 그 안에 있는 경제들을 어떤 식으로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거를 정책을 쌓고 만들어 나갈지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도 웹3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 웹3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짜 너무 궁금하거든요. 우리는 이 모르는 거를 일단 부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시장에서 자기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런 멋들어진 비전과 함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여기에 우리가 적응을 하고 또 이용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페디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 드렸어요. 제가 한 얘기 중에 뭔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게 워낙 생소한 주제라서 이해하는데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뭔가 좋은 추가적으로 제가 좀 잘못 알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페디버스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기술들 있잖아요. AI, 그 다음에 뭐 블록체인, 뭐 여기서 발생하는 뭐 코인, 그 다음에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이런 XR 시장들, 이런 것들이 단절되어 있는 기술들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여러분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연동되어서 지금 웹3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가 AI 주제를 중심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조금 더 주제대로 확장을 해서 이렇게 관련된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아마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뭐 책들 같은 거 좀 제가 재밌게 공유 드리고 싶은 것들도 자유롭게 공유 드릴 테니까 어쨌든 채널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 많이 얻고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스레드 얘기는 안 해야겠다. 너무 많이 이번에 너무 풀어가지고 그쵸?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또 이 영상 들어주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 준비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뿅.